숨 막히는 방콕의 열기가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왕궁 앞 광장은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거대한 용광로처럼 들끓었다. 쨍한 햇살 아래 금빛으로 빛나는 사원 지붕과 하얀 담벼락은 눈이 부실 지경이었지만 프리아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관광객처럼 편안한 리넨 셔츠와 통 넓은 바지, 얼굴의 반을 가리는 선글라스와 책 넓은 모자. 누가 봐도 영락없는 여행객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가방 안에는 오늘 사냥을 위한 특수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다. 안경테에 교묘하게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와 손바닥만한 고성능 녹음기. 프리아는 프리랜서 탐사 보도 기자였다. 그녀의 오늘의 타겟은 최근 몇 달간 관광객들에게 고압적인 태도와 폭언으로 악명이 자자한 왕실 근위병 솜삭이었다. 와, 진짜 멋있다. 앳된 목소리가 프리아의 귓가를 스쳤다. 고개를 돌리자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한국인 청년이 눈에 들어왔다. 배낭을 벤 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초행길의 여행자였다. 청년의 이름은 민준. 그는 방금 도착한 듯 왕궁의 웅장함과 근위병들의 화려한 제복에 연신 감탄사를 터뜨리고 있었다. 프리아는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다. 저 순진한 여행객이 잠시 후 목격하게 될 왕실의 품격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프리아는 솜삭의 근무 패턴과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간대를 이미 파악해둔 상태였다. 정오의 근위병 교대식이 끝난 직후 쏟아지는 관광객들과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근위병들의 신경이 가장 날카로워지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군중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숙이 발을 들였다.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과거 그녀의 친구가 바로 이 왕궁 근위병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던 기억이 생생했다. 그때의 분노와 무력감이 오늘의 그녀를 이곳으로 이끈 원동력이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진실을 향한 투쟁이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행되는 권력 남용에 대한 작은 저항이었다. 솜삭이 나타났다. 멀리서도 그의 오만한 표정과 꼿꼿하다 못해 경직된 자세가 눈에 띄었다. 프리아는 숨을 짧게 내쉬고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작전 시작이었다. 첫 번째 도발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프리아는 솜삭이 지키고 선 통제선 바로 앞에서 발을 멈추더니 마치 실수인 양 한쪽 발을 슬쩍 안으로 들여놓았다. 실례합니다. 관광객은 이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솜삭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의 의미는 분명했다. 프리아는 마치 영어를 잘 못 알아듣겠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곤 어눌한 영어로 물었다. 여기 사진 괜찮아요? 솜삭은 대답 없이 턱짓으로 안 된다는 표시를 했다.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프리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에는 그의 제복에 대해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이 옷 아주 멋져요.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솜삭의 입가가 파르르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다. 프리아는 그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안경 카메라에 담았다. 멀찍이 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민주는 프리아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렸다. 저 아줌마 진짜 개념 없네. 근위병한테 저런 걸 왜 물어봐. 그는 태국의 왕실과 근위병들이 얼마나 신성시대는 존재인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프리아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솜삭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계속해서 그를 자극했다. 기를 붓는 척 그의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일부러 큰 소리로 통화하는 시윕을 하며 그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기도 했다. 솜삭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 역력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불만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때 다른 관광객 무리가 솜삭 옆을 지나가다가 한 명이 실수로 그의 팔을 살짝 스쳤다. 순간 솜삭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지더니 태국어로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그 관광객을 강하게 밀쳐냈다. 관광객은 영문도 모른 채 휘청거리며 뒤로 나자빠질 뻔했다. 주변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프리아는 이 결정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안경 카메라는 솜삭의 폭력적인 행동과 겁에 질린 관광객의 표정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민준 역시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개념 없는 관광객이라고 생각했던 프리아에 대한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저 근위병에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솜삭의 행동은 그가 상상했던 근엄하고 절제된 근위병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프리아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보란듯이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솜삭의 얼굴 바로 앞에서 셔터를 누르는 시흉을 했다. 물론 실제 촬영은 안경 카메라가 하고 있었지만 솜삭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다. 웃어보세요. 당신은 꼭 살아있는 동상 같아요. 혹시 말도 할 줄 아나요? 프리아의 목소리는 일부러 더 크고 경쾌하게 만들었다. 원작 이야기에서 손힐 사령관이 했던 대사를 비꼬아 사용하는 것이었다. 솜삭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프리아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당장 그만두지 못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솜삭은 프리아의 스마트폰을 거칠게 빼앗으려 했지만 프리아는 능숙하게 피했다. 그의 눈에는 이성이 사라지고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왜요? 관광객에게 미소 한번 보여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아니면 혹시 당신 웃는 법을 잊어버린 건가요? 프리아는 일부러 더 약 올리는 말투로 그를 도발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표정은 최대한 태연하게 유지했다. 이제 곧 솜삭의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솜삭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프리아의 팔을 움켜잡으려 했다. 프리아는 그 순간 일부러 균형을 잃는 척하며 그의 손에 잡히도록 유도했다. 그의 손아귀 힘은 생각보다 강했다. 그녀는 작게 신음하며 겁먹은 표정을 지었다. 이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다. 당신 같은 무례한 관광객은 혼쭐이 나야 정신을 차리지. 솜삭의 고함 소리에 주변 관광객들이 술렁이며 모여들기 시작했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심상치 않은 광경을 찍기 시작했다. 민주는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 카메라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있었다. 무언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솜삭은 이성을 완전히 잃은 듯했다. 그는 프리아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질질 끌어내려 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거친 말들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프리아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 했었지만 건장한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의 발이 땅에 끌리며 신발 한쪽이 벗겨져 나갔다. 이런 버릇없는 것들은 본때를 보여줘야 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솜삭의 고함 소리는 광장 전체에 울려 퍼질 듯했다. 관광객들은 경악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몇몇은 소리를 지르며 말리려 했지만 솜삭의 험악한 기세에 눌려 감히 다가서지 못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프리아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고통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한 손으로 가방 속에 숨겨두었던 소형 녹음기를 재빨리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솜삭의 얼굴 바로 앞에 녹음기를 들이밀었다. 방금 하신 그 모든 말씀과 행동, 그리고 이 폭력적인 모습까지 전부 똑똑히 기록되었습니다, 솜삭 씨. 프리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솜삭은 눈앞에 불쑥 나타난 녹음기를 보고 순간적으로 행동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서 이글거리던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당혹감과 혼란 그리고 아주 희미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멍하니 프리아와 녹음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주변은 카메라 셔터 소리와 관광객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민준의 스마트폰 카메라도 이 극적인 반전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솜삭의 폭력적인 행동, 그리고 그에 맞서는 프리아의 차분하지만 강렬한 저항,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었다. 그때 다른 근위병들과 보안 요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상황을 제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프리아와 솜삭을 떼어놓고 흥분한 관광객들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프리아는 거칠어진 숨을 몰아쉬면서도 보안 요원에게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이 근위병에게 부당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안경 카메라와 녹음기를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가 기자 신분을 밝힐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때로는 익명의 내부 고발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며칠 후 프리아가 익명으로 제보한 영상과 녹취 파일은
한 작은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다. 방콕 왕궁 근위병, 관광객에게 폭언 및 폭행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태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왕실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근위병이 관광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특히 영상 속 솜삭의 추악한 모습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결국 솜삭은 직위 해제되고 정식 조사를 받게 되었다. 왕실 근위대 측은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미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이 사건은 태국 사회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경각심과 함께 왕실 근위대의 운영 방식과 관광객 응대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프리아는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관련 기사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킨 것에 대해 만감이 교차했다.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했고 그녀는 그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방콕의 하늘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어쩐지 어제보다는 조금 덜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미 다음 취재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그녀의 작은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한편